부탁드립니다. 2021년 학생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 안내 온라인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연수 중 질문은요, 채팅창에 해주시고요.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을 바탕으로 설명이 끝난 후에 Q&A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330-2144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수의 내용은요, 저희 공문으로 영상 관련된 그 주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수는 선생님들 4월 14일자로 저희 원에서 나간 공문이 있습니다. 안내 신청 2021점 학생 SW 융합 해커톤 대회 운영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바탕으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화면이 안 나갔다는 답이 와서요. 지금 방금 테스트를 다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진 근거 보시면요. 다른 건 보실 필요 없고 학생 정보화 경진대회 재작년까지 학생 정보화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학생 정보화 경진대회는 스크래치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제작 과정, 그 다음에 정보 검색 과정, 엑셀을 활용한 전자계산표 과정 이 3개 종목으로 이루어진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가 작년부터 학생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는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방침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대회의 추진 방침입니다. 쭉 보시면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선생님들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의 경험이 풍부한 멘토단, 교원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학생들이 이 본선입니다. 본선 대회 기간에 3회 이내에 기술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는 본선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드렸고요. 학생들이 혹시 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지 못한다든지 뭔가를 만들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그 도와주세요라는 하는 그런 헬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3번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문에 보시면 학교급별 참가팀 수 이하로 모집 시 예선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40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초등 20팀, 중학교 20팀, 중학교 10팀, 고등학교 10팀인데요. 만약에 초등이 38팀, 중학교가 9팀, 고등학교 9팀 이러면 예선 심사 안 하고 바로 본선으로 진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먼저 해커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커톤은요, 해킹과 마라톤이 처진 합성어고요. 한정된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집중 협업 활동입니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부터 10월 31일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지금 현재 섭외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학생 3인이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이 3인이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교사 때 이런 거 대회를 나가면 3명은 중에 1명은 아이디어를 잘 내는 친구, 1명은 뭔가를 잘 꾸미는 친구, 1명은 프로그램을 잘 짜는 친구 이렇게 해서 3명이 팀을 짜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 학교는 2명만 나가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반드시 3명이 돼야 됩니다. 자, 대상은요. 전라남도 관내 초, 중, 고 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은 5학년 이상부터 참가가 가능하고요. 이 3명 플러스 지도교사가 필요합니다. 지도교사는요. 팀 내 동일학교 학생이 1명 이상 있어야 된다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영재 학급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은 꼭 반드시 1명 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영재학급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거고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2팀이 나가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죄송하게도. 왜냐하면 이게 2박 3일간 숙식이 제공되고 그 다음에 텀이 상당히 긴 거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팀만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는 두 팀인데 어떨까요? 학교 자체 심사를 거쳐서 한 팀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부 계획입니다. 본선 40팀, 총 120명입니다. 초등학교 20팀, 중학교 10팀, 고등학교 10팀입니다. 자, 계획을 오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연수는요, 5월 8일 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 8일 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 교사 연수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예선전이든 본선이든 참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번에 궁금하니까 한번 신청해 볼래.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지금 20명밖에 코로나 때문에 20명밖에 모집 못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냥 호기심에 신청하시면 실제로 올해 참석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신청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해 보시고 교사 연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팀 공모는요. 이제 계획 지금 안내하고 있는 내용 들으시고 혹시 나는 해커톤이 도저히 뭔지 모르겠어 해가지고 5월 8일 연수 하루 종일 할 겁니다. 연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예선 작품이라는 설명서를 만드셔가지고 6월 18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0팀이 딱 초등 20, 중등, 중학교 10팀, 고등학교 10팀이 되면 바로 진행합니다. 근데 적게 모집되면 그것도 바로 진행합니다. 한데 초등이 40팀, 중학교 20팀, 고등학교 10팀 이렇게 나오면 초등하고 중학교는 예선전을 치러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10팀이 정확하기 때문에 예선전을 안 치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모집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선전을 치를 수도 있고 안 치를 수도 있습니다. 대회는요. 10월 29일 금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제입니다. 올해 운영 주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가지 유네스코가 발표한 17가지 중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예선은요. 3번 건강한 웰빙 그리고 13번 기후행동의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강한 웰빙 또는 기후행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해서 해결 방법 도출하는 것을 설명서에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웰빙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또는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를 문제점으로 아이들이 찾아내고요. 그걸 가지고 직접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문제점을 이런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해결할래요. 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게 예선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2가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심사죠. 선생님들 좀 이따가 그 양식 설명하면 설명드릴 건데요. 만약에 40팀이 아닌 막 70팀, 80팀이 모집돼 가지고 예선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이 점수를 바탕으로 100점 만점에서 서열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40팀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선입니다. 본선은 예선에서 나왔던 3번과 13번을 제외한, 그러니까 기후행동과 아까 말씀드린 기후행동과 건강한 웰빙을 제외한 15가지죠. 15가지 중에 하나를 그 당일날 발표를 할 겁니다. 문제도 제기를 할 거예요. 문제를 줄 거예요. 그 문제에 따라서 이제 본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프리젠테이션 결과물이라는 것은요. 학교 급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이제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동일한 주제로 아이디어 제안서나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에 세워서 하겠어요?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보여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중학교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는 이거를 가지고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결과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날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초, 중, 고 급이 다르게 그날 대회 당일날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안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도로 운영하고 별도로 심사를 진행할 겁니다. 심사 방법은 이제 공문에 나간 것처럼요. 대면 심사입니다. 그날은 2박 3일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사를 하는데요. 심사위원 심사도 있지만 팀별 제작 과정,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다른 팀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도 할 거예요. 참가자 상호평가입니다. 그때 이제 시연도 할 거고요. 프레젠테이션도 할 거고 질문도 하면서 이제 결과를 평가하겠죠. 대회 당일입니다. 2박 3일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장소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소가 조금 구하기 쉽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한 곳에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그러니까 숙박이 제공돼야 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한 방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별도로 초등 따로, 중고등학교 따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처럼 된다라면 2박 3일 대회는 힘들겠죠. 대회 자체가 작년처럼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0월 달로 미룬 이유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10월 달로 미뤄놓긴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그 신청하신 팀들에게는 안내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당일 아닙니다. 첫째 날은 이제 오전 뭐 수업까지 하시고 있는 학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학교도 있을 겁니다. 개회식을 할 거 간단하게 할 거고요. 개회식 끝나고 나서 명사 강연 아주 유명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뭐 데니스온 교수님, UC 버클리 데니스온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한양대학교 한재공 교수님 뭐 이런 분들 아니면은 로봇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죠. 아니면은 뭐 AI 전문가 카이스트의 교수님들 오신다든지 해서 촉청 강연을 한번 들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대회 안내 및 주제를 당일날 공개를 합니다. 간단한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문제인식, 목표 설정을 하겠죠. 이때 지도교사, 그러니까 학교 지도교사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2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휴식 및 취침을 취합니다. 이때 휴식 및 취침은 해당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하루 종일 운영을 합니다. 이때 그 학교 지도교사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왔다 갔다 보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학생들에게 뭐 지도를 한다든지 그 당일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커톤의 그 본래 취지에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각자 운영교사들이 있고요. 이때 멘토단이 투여가 됩니다. 멘토단이 투여가 되면 멘토단에 따라서 이제 도움이 요청하면 그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고 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30분 이내입니다. 30분 내에 도움을 해결 안 되더라도 30분 이내에 이제 멘토는 끝나게 됩니다. 그게 총 3번입니다. 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표 자료도 준비해도 상관없겠죠. 이게 8시 40분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8시 40분 정도에 끝나면 지도교사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숙소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둘째 날에 지도교사들은 뭐 하냐? 뭐 어디 나가신 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선생님들이 좀 같이 있으면서 애들한테 격려를 해주시고 이런 건 가능해요. 근데 야 이거 이렇게 해봐. 이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고요.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학생들 격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하는 거 지켜봐 주시고 뭐 사진 찍으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셋째 날은요. 이제 어떻게든 완성을 해야 되겠죠. 발표 자료를 완성하고요. 아침에는 이제 지도교사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11시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는 지도교사 참여가 불가능하고요. 또 여기도 이제 멘토단도 투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이겠죠. 그리고 나서 1시 이후에 프레젠테이션 또는 발표, 심사위원들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3시 20분 정도에 결과를 발표하고 폐회하는 이런 일정으로 본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의사항입니다. 예선 출품작은요, 미발표 순수 창작물이어야 되고 학생들이 협력을 통해서 직접 작성하고 개발된 것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예선 작품을 냈는데요, 그 심사 기준의 완성도가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40팀 안 되면 되겠지라고 하고 대충 내버렸어요. 그러면 40팀이 안 되더라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내용을 낸다던가 너무 성의 없이 내시면 예선에서 팀 모집이 다 안 되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된 작품은요, 저작권은 응모자한테 있는데 저희가 수상작에 한해서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거 올릴 수가 있어요.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추후에 이러이런 이러이런 작품들이 상을 받았어요라는 홍보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Q&A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 같은 경우는 법적 책임이 출품자, 그러니까 그 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본선 때도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외부에 있는 거 그대로 따오면 이제 큰일 나겠죠. 다음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다른 데에 냈던 것도 그대로 냈더라 또는 표절했더라 이러면 수상작으로 선정이 취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본행사에 참가하는 신청서를 내주시는 순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상 계획입니다. 지금 학생 표창이랑 교사 표창이 있는데요. 학생 표창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표창 예정이 초등학교 6팀, 3명씩에서 18명, 중학교 4팀, 3명씩에서 12명, 고등학교 4팀, 3명씩에서 12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선이 고등학교가 4팀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 12명 다 상을 줄 수는 없겠죠.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심란하지만 않으면 만약에 고등학교 4팀 나왔는데 4팀 다 상을 줄 수도 있겠죠. 고등학교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대회를 잘 안 나오셔서 미달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표창입니다. 교사는요, 지도교사는 지도사례 연구대회에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도사례 연구대회에 제출하신 선생님은요, 예선이든 본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선에서 떨어져도 지도교사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사례 연구대회에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상이 나가고요. 지금 저희가 예정은 초등학교 1등급 1명, 중고등학교 1등급 1명, 그 다음에 2등급에 2명, 2명, 3등급에 3명, 3명에서 총 12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보고서 제출자의 40%만 표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명을 예상을 했는데 보고서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12명의 40%만 등급 표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보고서, 계획서 잘 내주셔야지 다른 선생님도 상 받으실 수 있고 상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심한 경우는 1등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숫자가 부족하면.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사 해커톤 모의대회입니다. 모의 연수입니다. 저희가 연수실이 일정이 도저히 안 나와서요. 이게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해커톤이기 때문에. 지금 모의 해커톤이기 때문에 6시간 정도로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5월 8일밖에 일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죄송합니다. 5월 8일 9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중간에 나가시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전라남도 창의융합교육원 융합관 3층 교육정보화 사연수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커톤 대회 지도교사로 참가하고자 하는 초중고 희망 교원입니다. 20명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벌써 두 학교에서 벌써 제출해 주셨어요. 네, 선착순입니다. 좀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30일까지 모집을 마감하겠습니다. 근데 한 학교에 두세 명이 막 참석하시면 이게 20명이 안 차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한 50명이 신청하셨어요. 그러면 한 명만 되시고 나머지 다 탈락되세요. 그 한 명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는 꼭 지도교사로 참석하겠다 하신 분만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팀 신청입니다. 참가팀 신청은요. 6월 18일 금요일까지고요. 넉넉하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고 난 정말 참가하고 싶은데 해커톤이 뭔지 몰라가지고 참가 못하겠다 하는 선생님들에서 모의 연수를 진행하잖아요. 그 연수 듣고 나서 하셔도 될 만큼 넉넉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참가 신청서, 작품 설명서, 참가자 명단입니다. 이거는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용량이 초과해서 작품 설명서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메일, 제 메일 주소를, 공직자 메일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작품 설명서는 이메일로도 한 번 더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첨부, 그러니까 작품 설명서에 더 이상 못 넣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영상이라든지 뭐 설명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다시 한번 보신 것처럼 공문으로 제출하실 서식 1, 참가 신청서, 서식 2, 작품 설명서, 서식 3, 참가자 명단 요 세 가지만 의무사항이고요. 작품 설명서의 추가 자료 설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낸다 해서 가산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신청시 서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에 보시면 맨 뒷장에 서식 1이 있습니다. 서식 1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초등, 중등 연합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초등과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영역이 다르고 문제가 다를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 2명에 중학교 1명 이거 안 됩니다. 중학교 2명에 초등학교 1명 이것도 안 됩니다. 중학교 2명에 고등학교 1명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급별로 정확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학교가 다른 건 괜찮습니다. 공문은요. 지도교사 학교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 땡땡초등학교 선생님 지도교사예요. 근데 순천 땡땡초등학교 학생이 2명이고 1명이고 순천 다른 뭐 학교 학생이 2명이다. 그러더라도 지도교사 선생님 학교인 순천 땡땡초등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지도교사 이름 넣으시고요. 연락처는 선생님들 연락처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명도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명입니다. 자, 참가 학생 3명이죠. 의무적으로 3명입니다. 전 2명만 할래요. 안 됩니다. 그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 팀에서 이 학생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아이디어맨, 뭐 또는 뭐 이끌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뭐 모둠 활동할 때 붙이는 이름 있잖아요. 그거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작품 제목은 예선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품 제목 적으시고요. 간단하게 작품 요약은 한 50자 이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선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건강과 웰빙, 기후행동 두 가지 주제 중에 가정,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요. 그 문제의 해결점을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을 적용해서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선 작품 설명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작품 제목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작품 제가 서식 2에다가 했는데요. 서식 2에 빨간색으로 한 거 지우고 하시면 됩니다. 서식 2에는 제가 당황스러운 화장실을 없애라 했는데 이거는 다른 해커톤 대회에서 있었던 좀 주제고요. 이거는 해커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 빨간색은 해커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라고 제가 A씨로 적어놓은 거지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은 개발 동기, 작품 목표, 회의 과제 뭐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것들입니다. 자, 작품 요약 다시 한번 50자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적용 기술은요. 나는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썼어요. 나는 이런 소프트웨어 도구를 썼어요. 나는 피지컬 컴퓨팅 교구,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어요. 라는 걸 적어주는 겁니다. 최대 3페이지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3페이지를 넘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첨부 자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첨부 자료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개발 동기 작품 목표까지 해갖고 3페이지 이미 다 썼어요. 이 나머지 첨부 자료를 하겠다? 안 됩니다. 간단하게나마 이 내용은 다 들어가야 돼요. 개발 동기, 작품 목표, 해결 과제, 해결 아이디어, 아이디어 표현 도구 방법, 구현 내용. 요것들은 이제 작품 설명서 3페이지에 포함돼야 되겠죠. 이거 외에 아이디어, 해결 아이디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추가 설명 자료로 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추가 설명 자료가 20페이지다. 이러면 심사위원님들께서 안 보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선 작품 설명서입니다. 예선 작품 설명서요. 이 작품 설명서의 3페이지에 우리 아이들이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를 잘 고민하셔서 요약해서 압축시키셔야 됩니다. 자, 개발 동기입니다. 필요성이죠. 나는 이 내용을 봤더니 이런 주제로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개발 동기입니다. 작품의 목표. H자를 보시면 휴지가 없으면 화장실 문 앞에 표시하고 화장실 관리에 도움이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학생들이요. 자, 해결 과제입니다. 문제를 세분화해서 해결 과제 2개 정도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2개 정도 선정해야 되냐면 이거 선정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해결 아이디어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세분화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해결 아이디어입니다. 해결 아이디어는 요거는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사용할 센서 또는 사용할 프로그램의 구조, 그러니까 선택 구문을 쓰겠다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프로그램 구성에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해결 과정은 어떠한가, 좀 구체적으로 이거를 아이디어에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 과제를 문제를 만들고 나서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거기 보시면 그 9페이지입니다. 첨부 파일 9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작성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디어 표현 도구 방법 구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도구를 쓸 거예요. 엔트리나 스크래치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구현할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가, 프로그램 어떤 식으로 짤 건가예요. 알고리즘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작품 설명에 대한 이제 예선전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첨부 파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모형을 좀 제출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파일로만 모형 사진 찍어 보내주셔도 돼요. 스케치, 도면, 기구 회로 설계도, 각종 캡처 화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캡처 화면, 제작물의 사진, 구성도, 서비스 구성 사이트 링크 이런 것들. 근데 A4 2장 이내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페이지 이러면 절대 안 봅니다. 자, 그리고 영상 파일이 혹시 있으면 영상 파일 하는데요. 2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영상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역할극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 2가지 추가 설명 자료와 작품 시연 영상은 선택사항입니다. 자, 이제 Q&A를 하기 전에요. 먼저 안내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시에 사용할 교구를 좀 한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 한정 지을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너무 다양한 제품이 나와버리면 심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구 특성상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돼 버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거를 본선에 진출한 학교에다 다 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겁나 비싼 거 하고 싶은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예산이 저희가 한 팀당 한 50만 원 이내에서 교구를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원하는 게요.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교구가 있어요. 그거를 40종류를 사겠다 이렇게 써버리면 저희가 구매를 못해요. 그리고 인터넷 최저가로 50만 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직속 기간은 이 관내 전라남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할 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인터넷 최저가가 딱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지원준다니까 이거 사주세요. 이거 인터넷 최저가잖아요. 지역에서 사면은 얼마 될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좀 생각해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비트 10세트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좀 지원해 드리면서 저희가 초등은 요런 제품만 사용해야 됩니다. 중등은 요런 제품만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좀 한정을 지으려고 그래요. 두세 가지로. 급별로 두세 가지로 한정을 지어야지만 저희가 그 심사할 때 심사 기준이 명확해지거든요. 이거는 저희 행정편의상 하는 게 아니라 심사 기준 명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감 표창이랑 학생들 표창, 그다음 등급 표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 시비가 심할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선생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싶으신 교구들을 지금 주소 gg.gg/p402m 여기다가 이제 설문을 해주시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좀 한정지어서 교구를 몇 가지로 한정짓고 그 물건을 사드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걸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부터 채팅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과정에서 엑셀은 어떤 단계에서 사용한 건가요? 했는데 엑셀 사용 안 합니다. 예전에 엑셀을 사용했던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조금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엑셀을 사용하지 않고요. 엑셀 사용해도 되죠. 뭐 데이터를 엑셀로 뽑아내겠다.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그 외적에 엑셀을 꼭 써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쓸 건가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죠. 질문이 안 들어왔는데요. 질문이 안 들어오시면 저희가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나중에 전화로 세세한 거 물어보시면 힘든데. 지금 빨리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럼 이걸로 맞춰도 될까요?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 학생융합 해커톤 대회 안내 연수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링크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공개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공문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330-2144로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물품은 아이디어가 나와야지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한정지어서 물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선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러이런 물품을 써야 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요.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품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지컬도고 아두이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아두이노 같은 그런 계열들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나머지 세세한 물품들은요. 그날 당일 뭐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뭐 두꺼운 도화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 외적인 겁니다. 피지컬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이럴 수 있어요. 원래는 사실은 좀 비싼 거 사드리려고 스파이크 프라임이라든지 EV3 뭐 이런 걸로 하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한 제품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익숙한 친구들, 이 한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하고요. 그 예선이 끝나고 본선팀이 진출 확정이 되면요. 그거를 선생님들에게 이제 이런 도구를 써야 된다라는 공문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정보 검색 소프트웨어 전자계산표 융합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 대회 없어졌습니다. 공문을 좀 정확하게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해커톤 대회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 정보화 경진대회가 사라졌습니다. 학생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라는 대회가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스크래치, 뭐 정보 검색, 엑셀 이 과정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하나씩 또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이 더 올라올 때까지요. 해커톤 대회가 올해 우리 전남에서는 이런 방식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학생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 동아리 하면서 해커톤 대회 하긴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방식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목포 지역에서 했던 대회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참석을 못했, 중학교까지 참석했었나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학생 표창이나 등급 표창이나 뭐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조금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2박 3일 완전히 숙식을 제공하면서 하는 대회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최초의 대회라고 할까요? 해커톤으로 중심 완벽하게 하는 것은 좀 올해가 이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혼선이 있고 저도 혼선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도 혹시 이번에 듣고 나가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하고 준비가 안 돼서 못 나가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좀 더 상황을 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거나 직무연수 기간에도 이거를 대회를 또 열 생각 있습니다. 대회가 아니라 선생님들 연수를 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더 이상 안 올라오네요. 예.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들 뭐 전화 문의하신다거나 하는 걸로 판단하고 이것으로 학생 소프트웨어 융합 해커톤 대회 안내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